수많은 과학자들은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통해 멀리 떨어진 외계 문명에서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외계인과의 교신이 인류에게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제 2025년 10월 18일 세계 최고의 천문대 세 곳에서 화성 근처에서 온 신호를 감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신호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사실 외계 문명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보낸 것이었다. 이는 우주에서 온 SOS 상황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였다. 이 실험은 인류가 실제로 외계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해보는 기회였다. 강대국들은 서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학계와 일반 대중은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외계인에게 답장을 보내는 방식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인류는 민주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독재적 혼란에 빠질 것인가? 위심과 음모론이 난무할 것인가? 이 글로벌 실험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연구단체인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WID in Space)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예술가 다니엘 더 볼리스와 과학자팀은 암호화된 메시지 내용을 설계했다. 2025년 이 프로젝트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기대해야 할까? 두려워해야 할까? 인류의 상상력은 외계 생명체를 수없이 창조해냈다. 대부분은 피에 굶주린 생물들이다. 예를 들어 산성피를 가진 제노모프는 인간의 가슴에 알을 낳고 우리를 먹이로 삼는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엔지니어들은 겉으로는 신성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살찌워 식량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외계 문명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괴생명체의 기묘한 외형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SF 영화 A4 안드로메다에서는 외계인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구를 장악한다. 이는 인간의 호기심을 이용해 우리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앙을 상징한다. 이러한 우려는 2025년 현재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AI와 사이버 보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계에서 온 악성 소프트웨어가 인류의 네트워크를 파괴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2010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외계인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계인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이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 사건은 원주민들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킹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반드시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길가의 개미처럼 무심코 짓밟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계인과의 교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우주생물학자인 더글라스 바코치는 2015년 SETI에서 분리되어 METI 메시징 익스트라테레스트리얼 인텔리전스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SETI가 우주에서 신호를 조용히 듣는 데 집중한다면 METI는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호를 내보낸다. 바코는 외계인과 연락하는 위험을 평가하려면 연락하지 않을 때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가 직면한 기후변화나 전염병 같은 생존 위협에 대해 더 발전한 외계 문명이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가 침묵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외계 문명이 이를 적대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ETI의 적극적인 메시지 전송은 처음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험성뿐만 아니라 누가 지구를 대표해 외계인에게 안녕이라고 말할 권한을 가지는가라는 오래된 질문도 제기되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은 기술적, 안보적으로 복잡해졌으며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만약 감독이 없다면 강력한 전파 기술에 접근한 개인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바꿀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계산에 따르면
우리의 신호를 감지하고 응답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류는 약 100년 전부터 전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100년 미만의 전파 기술을 가진 문명이 우리의 신호를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기술적 격차는 우리가 외계 문명 앞에서 열세일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과연 그들이 친절한 방문객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외계인과의 교신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한 결정은 소수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1980년대 말 SATI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 신호를 발견했을 때 해야 할 일을 명시한 위정서를 작성했다. 이 위정서는 신호나 외계 지적 생명체의 증거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문서는 유엔에 제출되었으며 국제우주 아카데미와 국제우주법 연구소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외계인이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 인니코 퍼미는 로스 알라모스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우주의 별과 문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오늘날 페르미 역설로 알려져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했다. 2022년 12월 미국 천문학회는 페르미의 질문에 답하려는 연구를 발표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암리워 MRIW는 우주의 크기와 규모를 분석하며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 그들이 우리를 알 확률,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확률을 계산했다. 원은 지구 같은 생명체 행성은 우주에서 매우 흔할 수 있다. 하지만 초지능 문명은 또 다른 푸른 행성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전파 신호, 즉 전파 거품은 지름이 200광년에 불과하다. 이는 10만 광년 너비의 은하와 940억 광년 너비의 우주에 비하면 미미하다. 설령 외계 문명이 우리의 신호를 받고 응답을 보냈다 해도 50광년 거리라면 왕복 메시지에 100년이 걸린다. 원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려면 최소 40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 2025년 현재 SATI는 더 강력한 망원경과 AI 기반 신호 분석 기술을 활용해 탐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위대한 침묵, 이 언젠가 위대한 인사로 깨질 것이라 믿는다. 그때까지 우리는 외계인의 존재 여부, 그들의 우호성, 그리고 침묵이 나은지 소리가 나은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이다. 우주의 무수한 행성과 은하, 끝없는 공간은 인류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고대부터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의 연락을 꿈꿔왔고 우주의 미지의 비밀을 탐구해왔다. 하지만 외계인의 존재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묘함과 공간적 복잡성에 놀라게 된다. 물리학에서 공간은 길이, 너비, 높이의 3차원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주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많은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더 높은 차원에서 온다면 그들의 생리적 구조와 형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들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로 구성될 수 있으며 심지어 차원 간 이동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는 그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을 통해 광대한 거리를 초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계인의 존재 방식은 시간 차원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시간 차원을 공간 차원의 보완제로 본다. 만약 외계인이 시간 차원에서 온다면 그들은 비선형적으로 시간을 인지하고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그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깊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원을 정확히 관찰하거나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계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추측은 이론과 상상에 기반한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의 신호를 탐색하며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밝히려 노력한다. 2025년에는 더욱 정교한 AI와 망원경 기술이 도입되어 더 먼 천체와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고 있다. 외계인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직관과 현재 과학 지식을 초월할 가능성이 크다. 과학적 방법과 기술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더 많이 밝히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라는 진실에 가까워지기를 희망한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인류에게 뜨거운 주제다. 우리는 외계 문명의 증거를 찾고 그들과 소통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간에게는 언어와 문자가 주요 소통 수단이지만 외계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인지 범위를 벗어나는 주파수나 신호 또는 전혀 다른 매체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는 그들의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외계인의 사고방식도 인간과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사고는 생물학적 구조와 문화적 배경에 의해 제한된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즉, 그들과 소통하려 해도 그들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설령 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해도 은하계 너머에 있는 외계인과는 정보 전달에 큰 장벽이 존재한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통신 시스템을 설계한다 해도 메시지가 오가는데 수년, 심지어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지연은 실시간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주 탐사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 연구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식별할지, 그 존재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더 먼 천체와 복잡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외계 생명체 탐사는 오랜 과학적 도전이며 기술과 연구의 발전으로 우리는 점차 그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다.